김 감독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세월호가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를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가 7시 5분경에 예. 아이들이 CCTV를 보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배 7시 앞쪽 때. 왼쪽에 예, 7시경에요. 요쪽이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여기 충돌 보면- 흔적을 하나 배가 발견했었습니다. 침몰하면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나.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U장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U장으로 밀었다 외부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됐죠. 강판이 잘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잘렸어요. 이렇게 이 앞부분이. 바로 충격받은 곳 밑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도르래. 예, 도르래가 위에서 뭐가 친 것처럼 깨지고 파였어요. 네. 전문가가 이걸 보고서는 이 도르는 작동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난 이후에 깨진 것이다. 예, 출항 이후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줄에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세게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찢고 여기를 뜯고 하고 뭐가 떨어지지 않았냐, 뭐 충돌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실제 청해진 해운의 상무 메모에 보면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다는 메모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여기서 다 다뤘어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이면 여기서 뒤져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가 확 넘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 배의 속도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정보를 발표했단 말이죠. 네. 일정한 속도로 달려와서 정상적으로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김 감독 얘기는 그렇지 않다. 0.8노트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27. 20.7로 됐다가 0.9가 되죠. 20.7이 됐다가 0.7이 되죠. 0.7을 20으로 덮었든지 아니면 20을 0.7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부는 20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0.7을 덮은 거야 뭔가로. 그러니까 라고 추론을 하죠. 느리게 가지 않았나.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목격자 진술 중에 흰 배가 거의 서 있었다. 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네. 앞 시간대에 충격이 있었고 배가 이게 0. 예, 속도가 줄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찾아봤었죠.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6초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발표한 CCTV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꺼져버렸죠. 64개 채널이. 이제 CCTV 얘기를 잠깐 드리면 CCTV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바다가 잘 보이는 곳, 파도가 잘 보이는 곳 이런 채널들은 거의 데이터가 없다. 이런 화면들은 없어요. 네. 하필이면 이런 화면들은. 그래서 네. 속도 측정이 안 된다고. 네. 그런데 다행히 학생의 사진에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방송인데 이번엔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데 단원고 김영은 학생이 8시 21분에 찍은 배 후미에 물보라를 보면 트윈 엔진인데 물보라 곱게 힘있게 쭉 뻗어나가요. 그러다가 8시 29분에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찍은 사진 보면 이 물보라가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의 흩어져요. 속력차가 나고 있다. 속력이 줄었다. 이유는 고장이 난 건지 일부러 껐는지 한쪽을 줄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네. 하지만 그렇다. 정상 속도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왔다는 정보 발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중간에 굉장히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네. 아예 쓰거나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위에 파란 게 정보 발표입니다. 예, AIS고요. 네. 그리고 저 갈색이 이 한겨레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한겨레에서 입수했던 해군 3함대에서 입수했던 이게 레이더 자료예요. 그 위에 거는 정부가 발표한 AIS고요. 예, 청색 밑에 거는 레이더 자료. 그 군에서 예. 받아온 레이더 자료예요. 근데 예. 두 개 차이가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가운데는 주지 않았어요. 뭐 안보 때문에 그랬다나 어떤 목적으로 요 한겨레 사이만 안보 문제가 발생했대요. 뭐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승희 사진이 찍은 그 구간인데 빨간 이 마크가 맹골도 막 들어오기 직전. 근데 속력이 실제로 정부에서 19노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7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게 이 전체가 위아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점점 데이터는 정부 발표보다는 해군 발표. 훨씬 신뢰성이 있어요. 네. 꺾인 코스 값에 맞는 항적을 보여요. 물리 법칙에 그다지 위배되잖아요. 정부 발표처럼 이상한 물리학 법칙을 아예 위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구간 맹골도 접어들어서 사고 나기까지의 한 20분간 있었던 일인데 일지 쓰려고 하다가 기관실에 물이 찼다. 사고가 발생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물이 찼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일지를 쓰려고 올라가는 참여였는데 물이 찼다고요. 이미 배에 물이 새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차례 침수 보고도 있었고 다. 예, 그렇죠. 배 앞부분 보고 충격이 있었다. 있었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됐다. 8시 50분이면 배가 막 돌아왔을 텐데 네. 아직은 난간이 물속에 잠기지 않았는데 이미 어딘가에 물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김 감독이 이때 주장했던 것은 배가 속도도 달랐고 지그재그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속도가 굉장히 줄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딘가 그 사이에 물로 샜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재구성의 이야기죠. 단원고 교감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쓴 자필 진술서에도 보면 이미 8시 30분 맹골도 들어서서 샤워를 시작하는데 계속 기울어지고 많이 기울어지고 간신히 화장실을 나올 정도의 배가 넘어지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배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으신 다음에 갑자기 좌로 확 쓸리고 그 다음 8시 50분에 갑자기 좌로 기울어서 침수가 발생했다. 교감 선생님이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배가 넘어진 직후인데 이미 침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침수가 배가 넘어져서 난간이 물에 잠기고 그런 다음에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전에 물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심인 거죠. 네네. 해경 공문서에도 첫 친구가 침수라고 나와요. 침수라고 다. 예. 근데 그걸 조사 안 한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2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왜 지그재그를 했나고 연결돼요. 진도 VTS에 좀 이상한 곳이 많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대회전을 하기 직전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게 레이더 영상에 뚜렷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해군 레이더입니다. 정부는 배가 정상적으로 쭉 오다. 획 돌았다는 거고 AIS. 해군의 레이더에 따르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예, 지그재그죠. 공교롭게도 좌로 확 꺾였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구간에 꼭 누락 구간이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이건 네.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CNN에 찍힌 영상을 보면 360도로 돌아서 병풍도 반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부 AIS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게 사진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레이더로도 나왔어요. 한 바퀴 빙빙빙빙 도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박 불능이고 내부적으로도 정부 관계자도 저 가족들 앞에서 인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넘어질 때는 배가 돌아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진 게 아니라 확 꺾였다 그래서 확.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을 통과해 날아가서 복도를 지나쳐서 다른 방 벽까지 날아갔어요. 이 사람은. 배가 뒤로 한 바퀴 이렇게 튕기듯이 움직이는 항적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말이죠. 배가 이렇게 돼요. 튕겨야 한번. 이 거대한 배가 가다가 이렇게 확 튕긴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론 쪽으로 많이 갔었죠. 김 감독의 가설은 앵커 얘기 생각나시죠? 네, 사진 2장을 발견했는데 네. 지금 막 구하러 9시 반 정도에 오셨던 둘라이 선장님이 찍었던 2장의 사진에서 보십시오. 앵커가 이게 배가 세월호가 넘어진 상태예요. 예, 바다고요. 이쪽 앵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왼쪽 앵커 안 보이시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에 내려갔다 바닥을 긁고 올라가면 머드가 묻거든요. 진흙, 연한 색깔에 그게 묻어서 그늘새가 비슷해서 안 보이거나 가능성은 2가지. 아니면 지금 끌어올리는 중이거나. 어쨌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하여튼 것은. 결론은 앵커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김 감독이 냈던 가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앵커를 걸어서 배가 뒤로 튕긴 게 아닐까 하는 앵커 가설을 최초로 네. 제기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둘라이스의 레이더가 쭉 긁었을 때 스캔 받은 걸 선장님이 보셨는데 여기서 돌고 있더랍니다. 수심이 그렇죠. 22m 지역에서 낮은 곳에서. 승객들 그 증언도 보면 배가 섬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더라. 그런 섬에 사람들 부딪히는 줄 알았대요. 그럴 정도로 평상시 루트를 벗어나서 이렇게 가까이 간 이유가 뭘까? 이유가 존재할 텐데 그게 저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혹시 앵커 걸리는 순간 탕 튕긴 게 아닌가. 그리고 앵커를 축으로 실제 배가 정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회전 반경을 넘어서서 확 넘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앵커 가설을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숨겨왔는가. 유일무이한 자료가 AIS라고 하는데 배에서 출력하는 자기 위치 데이터. 근데
이걸 목격하셨던 둘라이 선장님도 회전 시 8시 50분에 AIS를 못 봤다고 CNN에서 말하셨고 9시 7분에 SOS를 받고 가려고 보니까 세월호에 AIS가 안 보이더라 이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월호 선원들마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틀어주시죠. 지금 저 이거는 확인하는데 AS를 못 잡는데 오늘 선수에는 다른 센터 같은데 근데 선들이 뭡니까?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선원들 꺼졌던 사고로 일부러 껐던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고 구간 시간 동안. 그런데 정부는 AIS를 발표합니다. 세월호 선원들도 AIS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시간대에 정부는 AIS를 발표합니다. 어디서 나온 AIS인지 참 신비롭죠. 자, 그리고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삥 돌고 나서 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부터 4월 16일 첫날 오후부터 시작했어요. 네. 배짱 좋게. 선원들이 나중에 들키면 되게 큰일 날인데 거짓말을 태어나게 해요. 아니 괜찮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다 기록됐을 거 다 아니에요.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런데 이 선원들은 첫날부터 거짓말을 해요. 반대 방향으로. 네, 대담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병풍도가 정성수방이었다. 이양사도 그 거짓말을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누가 쐈는지 모르는 AIS는 이 선원들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요. 이게 나중에 CNN의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인 걸 우리가 밝혔죠. 네, 한 바퀴 돌아.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보지. 왜냐면 BTS 관제센터도 어떻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고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보지. 선원들이 거짓말한 대로 자료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할 거를 선원들은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포인트죠. 선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안 들킬 걸. 선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고 선원들이 말했거나 둘 중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것도 더 놀라운 일인데 침몰 당시 그날 4월 16일 아침 9시 이때 막 구조가 진행되는 상황에 해경 내부에 이상한 유령의 AIS가 떠돕니다. 다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인근 선박 구조하러 오는 선박들한테는 AIS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해경들한테 AIS가 보여요. 세월호. 근데 이상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에 18노트로 막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해경들이 받아요. 그 위치도 맹골도 서쪽에 있는 만제도 거의 중국 쪽에 있는 훨씬 왼쪽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AIS 데이터를 그때 받고 있다고 지금 해경들이 얘기한 기록이 있다고요. 예, 교신. 예.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AIS 데이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100만 번도 더 했는데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진도 VTS 관제센터에서 소위 이제 초기부터 제기됐던 게 그 교신 파일 그거 조작된 것 같은데? 라고 여러 가지 추론을 거쳐서 주장했는데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나왔죠. 증거가 마침 제주도 BTS하고 진도 BTS하고 공동으로 쓰는 채널에서 똑같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진도 BTS 것만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다르게 편집됐다라는 거죠. 편집돼 있어요. 이게 겹쳐져서 채널이 중복되어서 혼선이 발생하여 잡음 때문에 혹은 배 이름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편집.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제협정 바랍니다. 인근 지나는 선에서 뚝 잘리고 이런 파일이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다. 이게 그냥 녹음기에 녹음되는 교신 파일이 아니라 레이더 영상과 함께 암호화돼서 되는 건데 그 암호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2달인가 있다가 받은 6월에 받은 그 자료는 이미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손이 원본이 됐을 거예요. 이걸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거든요. 원본이 이미 만져진 것이고 네. 음성 데이터가 그렇게 만져질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하면 다른 데이터. 다른 레이더 데이터도 만져질 수 있다. 충분히 암호가 풀린 것 같다. 그렇죠. 예슬이가 찍은 항적 데이터 비교해서 100m 이상 차이가 나고 네. 정보 발표는 예. 그리고 둘라에스가 최초 목격한 이 위치하고 정보 발표 회전 위치가 위구. 위고 그리고 해군 레이더에서 저 세월호가 갔다는 위치보다 또 위구.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위쪽이에요. 위로 끌어올렸어요.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추정이지만 아마도 배가 섬에 바짝 붙어서 돌았다는 거를 숨기려고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닐까. 끌어올렸다는 증거로 왜 전자등대 위치 이동했던 거 생각나세요? 직접 김 감독이 쳐다가가지고 그 정보 발표들을 했더니 그 표시가 이 표시인데 이 표시가 이 등대에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로 끌어올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지도 위에 표시하는 그 뭐 속도든 항적이든 위치든 뭐든 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혹시 김 감독이 진짜로 등대가 일로 이사 갔을까 봐 그걸로 가봤잖아.
예, 섬에 갔었잖아요. 제가. 섬에 가가지고 찍었더니 막 등대가 찍었더니 여기 있다고 나온 거예요. 위치가 여기 없어 등대가. 안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요점 뭐냐면 해도 위에 표시된 여러 가지가 끌어올려졌다. 진짜 등대는 이사 간 적이 없는데 네. 이사 간 것처럼 진도 VT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 BTS가 표시하는 여러 가지 뭐 해서로의 위치든 뭐든 다 끌어올려진 거다. 등대를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혹시 진짜로 등대가 이사 갔을까봐. 했더니 등대 없더라 여긴데 위치는. 원래 등대 자리에 잘 있더라. 그리고 실제 뭐 이런 그 좌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렇고 5월까지, 그러니까 사고 후에 한 달 후까지도 그 영국 해군성 수로국 같은 곳까지도 전 세계에 통보돼서 가운데로 좌표가 뜨고 있었는데 진도 VTS에서만은 그 전자등대가 위로 끌어올려져 있더라. 다른 레이더를 켜보고서 딱 보니까 막 이 AIS, 그러니까 정부 AIS로 추정하시면 딱 맞는 그것들이 다 위로 거의 200m, 176m, 거의 다른 배의 경우도 막 300m 더 높게 올라가 있더라. 요 대목을 놓쳤으면 앞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 선원과 해경이 아무래도 어떤 특정 시점부터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올해 다룬 내용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다뤘어요. 그렇죠? 뭔가 물건 이상한 거 가지고 내려오고 배를 타고 분명히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남고 나중에 해경소에 바로 앞에 있는데 물론 괜히 뛰어내리고 막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구조되고 그 편 기억나시죠? 해경과의 공모 이 전체가 얘기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죠. 이거와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내용 김 감독이 찾아낸 이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해경이 있죠. 예, 그 마지막 남아있던 해경이 이분입니다. 조타수랑 같이 남았던 박상욱 경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까지만 한번 듣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조준기와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그때 같이 옮겨 탈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명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자기들은 승객으로 끝까지 알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선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게 뒤집어지니까. 승객은 남겨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류에 의해서 밀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승객을 태우려고 하는데 조류에 밀려서 못 탔다는 거예요. 이 답변은. 예. 이게 조류에 밀렸는지 보자고요.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조류에 밀려서 남겨두고 가는 상황인지. 옆에 펜더를 하나 공교롭게도 2개를 남기고 하는데 낡은 펜더가 하나 옆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조류가 이쪽으로 밀려와서 지금 1, 2, 3정이 밀리는 상황이라면 쟤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계속 조류가 없다는 거죠. 예. 배가 떠내려갈 정도 이게 배가 떠내려갔다는 것도 조류에 1분 의해서. 후에도 걔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조류 없었습니다. 위증입니다. 이거 특위한테 제출해서 이 박 경장을 고발하도록 하여튼 그리고 서로 조류가 있었다 한들 배가 앞으로 가면 되잖아. 지금 이 아까 배가 뗏목이야? 어? 사실은 저 아버님도 그 수현 아버님 그 얘기하시는데 조류에 밀릴 때 보면 줄 잡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걸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놔줘요. 풀어주죠. 부정장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 밑에다 걸면 되거든요. 풀어주고 나오죠. 이게 배가 조류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못 구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후진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후진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정장이 초반 조사받을 때 엔진 걸어서 뒤로 갔다고 또 진술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나왔거든. 급하니까. 김 감독이 이걸 찾아낼 줄 몰랐거든. 왜 일부러 남았어라고 질문 받을 줄 모르고 자기들은 엔진 걸어서 뒤로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엔진 걸어서 뒤로 빠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에 밀렸다고 지금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다 듣고 다 챙겨서 청문회 편을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데 정부는 혹은 해경은 이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총수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빠꾸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도 빠꾸를 했네.
이 조작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재까지 몇 프로 진행? 한 90% 넘었고요. 종합되고 마지막 퍼즐을 찾아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좋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를 종합해 갖고 정말 좋은 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할 만한 마지막 10% 정도를 대충 찾았대요. 그때 노르웨이, 독일 가신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가야죠. 네. 그러니까 조사는 끝난 거예요, 사실상 거의. 2016년에는 아마도 파파이스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가 실제로 이렇게 된 거라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명쾌한 보고를 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유일한 프로젝트인데 2012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이 시작돼서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가면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빠꾸를 정상으로 갈 건지 빠꾸가 더 심해질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 그 얘기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태인 소장 얘기가 이런 게 2년을 더 갈 거냐, 7년을 더 갈 거냐. 그때부터 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이 세월호의 진상이 여실히 밝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른 프로젝트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살면서 하시는 일도 다 제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상투적인지 씨발 내 알바 아니고 알아서 잘들 사시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방송인데 이번엔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데 단원고 김영은 학생이 8시 21분에 찍은 배 후미에 물보라를 보면 트윈 엔진인데 물보라 곱게 힘있게 쭉 뻗어나가요. 그러다가 8시 29분에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찍은 사진 보면 이 물보라가 힘있게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의 흩어져요. 속력차가 나고 있다. 속력이 줄었다. 이유는 고장이 난 건지 일부러 껐는지 한쪽을 줄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네. 하지만 그렇다. 정상 속도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왔다는 정보 발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중간에 굉장히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네. 아예 쓰거나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위에 파란 게 정보 발표입니다. 예, AIS고요. 네. 그리고 저 갈색이 이 한겨레 되게 감사드리는데요. 한겨레에서 입수했던 해군 3함대에서 입수했던 이게 레이더 자료예요. 그 위에 거는 정부가 발표한 AS고요. 예, 청색 밑에 거는 레이더 자료. 그 군에서 예. 받아온 레이더 자료예요. 근데 예. 두 개 차이가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가운데는 주지 않았어요. 뭐 안보 때문에 그랬다나 어떤 목적으로 한겨레 요 사이만 안보 문제가 발생했대요. 뭐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승희 사진이 찍은 그 구간인데 빨간 이 마크가 맹골도 막 들어오기 직전. 근데 속력이 실제로 정부에서 19노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7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게 이 전체가 위아래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점점 데이터는 정부 발표보다는 해군 발표. 훨씬 신뢰성이 있어요. 네. 꺾인 코스 값에 맞는 항적을 보여요. 물리 법칙에 그다지 위배되잖아요. 정부 발표처럼 이상한 물리학 법칙을 아예 위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 구간 맹골도 접어들어서 사고 나기까지의 한 20분간에 있었던 일인데 일지 쓰려고 하다가 기관실에 물이 찼다. 사고가 발생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물이 찼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일지를 쓰려고 올라가는 참여연대 물이 찼다고요. 이미 배에 물이 새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차례 침수 보고도 있었고 다. 예, 그렇죠. 배 앞부분 보고 충격이 있었다. 있었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됐다. 8시 50분이면 배가 막 돌아왔을 텐데 네. 아직은 난간이 물속에 잠기지 않았는데 이미 어딘가에 물은 새고 있었던 거예요. 김 감독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것은 배가 속도도 달랐고 지그재그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속도가 굉장히 줄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딘가 그 사이에 물로 샜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재구성의 이야기죠. 단원고 교감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쓴 자필 진술서에도 보면 이미 8시 30분 맹골도 들어서서 샤워를 시작하는데 계속 기울어지고 많이 기울어지고 간신히 화장실 나올 정도. 배가 넘어지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배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김 감독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세월호가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를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가 7시 5분경에 예. 아이들이 CCTV를 보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배 7시 앞쪽 때. 왼쪽에 예, 7시경에요. 요쪽이거든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여기 충돌 보니- 흔적을 하나 배가 발견했었습니다. 침몰하면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나.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U장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U장으로 밀었다 외부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됐죠. 강판이 잘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잘렸어요. 이렇게 이 앞부분이. 바로 충격받은 곳 밑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도르래. 예, 도르래가 위에서 뭐가 친 것처럼 깨지고 파였어요. 네. 전문가가 이걸 보고서는 이 도르는 작동이 안 된다. 그렇죠.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난 이후에 깨진 것이다. 예, 출항 이후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줄에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세게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찢고 여기를 뜯고 하고 뭐가 떨어지지 않았냐, 뭐 충돌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실제 청해진 해운의 상무 메모에 보면 배 앞부분 충격이 있었다는 메모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여기서 다 다뤘어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이면 여기서 뒤져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가 획 넘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 배의 속도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정보를 발표했단 말이죠. 네. 일정한 속도로 달려와서 정상적으로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김 감독 얘기는 그렇지 않다. 0.8노트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어, 20.7로 됐다가 0.9가 되죠. 20.7이 됐다가 0.7이 되죠. 0.7을 20으로 덮었든지 아니면 20을 0.7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부는 20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0.7을 덮은 거야 뭔가로. 그러니까 라고 시간- 추론을 하죠. 느리게 왜 가지 않았나.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목격자 진술 중에 흰 배가 거의 서 있었다. 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네. 앞 시간대에 충격이 있었고 배가 이게 0. 예, 속도가 줄었을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찾아봤었죠.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6초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발표한 CCTV를 보니까 그 시간대에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꺼져버렸죠. 64개 채널이. 이제 CCTV 얘기를 잠깐 드리면 CCTV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바다가 잘 보이는 곳, 파도가 잘 보이는 곳 이런 채널들은 거의 데이터가 없다. 이런 화면들은 없어요. 네. 하필이면 이런 화면들은. 그래서 네. 속도 추정이 안 된다고. 네. 그런데 다행히 학생의 사진은 일을 겪으신 다음에 갑자기 좌로 확 쓸리고 그 다음에 8시 50분에 갑자기 좌로 기울어서 침수가 발생했다. 교감 선생님이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배가 넘어진 직후인데 이미 침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침수가 배가 넘어져서 난간이 물에 잠기고 그런 다음에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전에 물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심인 거죠. 네네. 해경 공문서에도 첫 친구가 침수라고 나와요. 침수라고 다. 네. 근데 그걸 조사 안 한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2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왜 지그재그를 했나고 연결돼요. 진도 VTS에 좀 이상한 곳이 많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대회전을 하기 직전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게 레이더 영상에 뚜렷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해군 레이더입니다. 정부는 배가 정상적으로 쭉 쭉 오다가 획 돌았다는 거고 AIS. 해구의 레이더에 따르면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예, 지그재그죠. 공교롭게도 좌로 확 꺾였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구간에 꼭 누락 구간이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이건 네.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CNN에 찍힌 영상을 보면 360도로 돌아서 병풍도 반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부 AIS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게 사진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레이더로도 나왔어요.